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우리 부산 웹툰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웹툰 산업협회 서범강 협회장님과 강동대학교 김한재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작가님과 기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네 분께서 의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 최인수 대표님, 오영석 작가님, 스튜디오 519역의 배민기 부국장님, 진 엔터테인먼트의 진민기 대표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6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산 만화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웹툰 산업협회 서범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학과 교수 김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작가님들 소개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토리 작가고요. 대표작으로는 통독고가 있고 어저께 런칭한 드라마 크라임 퍼즐 원작 웹툰 스토리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로서는 필명은 하마탱을 쓰고 있고요. 이름은 최인수라고 합니다. 주로 개그라든가 시사 만화, 카툰, 짧은 형태의 만화들을 작업해왔고 최근에는 스토리 쪽으로 좀 써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1구역의 부국장이자 네이버 모교 웹툰 무사만리행을 연재 중인 웹툰 작가 배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웹툰 CP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진기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늘 여쭙게 되는 뻔한 질문이지만 몇 가지 질문을 몇 가지 질문 중에서 꼭 필요한 질문, 뻔한 질문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부산 만화의 현황은 어떠신지요? 네, 오영석 작가님부터 먼저. 네네네. 네. 이 자리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그냥 시작을 합시다. 네, 현황은 꼭 부산 만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웹툰 전체가 다 비슷한 현황일 것 같은데, 이제 부산 또 이제 스튜디오를 만드는 작가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후배 작가들이 이제 발굴해서 멘토링 해주고 이게 연재시키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물론 지금도 직접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랬던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 약간 선배의 자리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후배들 끌어주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물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저 사실 조금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컨텐츠라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이 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웹툰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부산에서는 좀 옛날 90년대 출판 만화 때부터 일종의 그 작가들끼리 모임, 아트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작은 소규모의 시스템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부산에 꽤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게 됐고, 그러다가 부산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작가들이 있으면 우리끼리 한번 꼭 수도권에 뭔가를 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단체가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 웹툰 센터,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간은 수도권에서만 좀 가능했던 것들이 적어도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는 부산에서는 뭐 우리끼리 좀 뭔가 할 수 있는 요 정도 어떤 뭐 인프라가 갖춰진 것 같아서 저는 한 향후 1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정도가 있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부산에서는 조금 더 우리만의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것도 좀 듭니다. 우선 그 진기민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서 작가님들께서 먼저 좋은 거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일단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 산업 현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뭐 작가님들 웹툰 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고 뭐 매년 또 웹툰 관련으로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해 주세요. 진흥원에서. 이제 업체인 제가 봐도 이제 진흥원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산의 현재 이제 웹툰 현황이 되게 좋아지지 않았나. 뭐 이제 작가님들 작업 여건으로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이제 5회잖아요. 그냥 구경으로 시작을 했던 이 참가였는데, 진짜 너무 부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부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힘이 별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지금 한 10년 정도? 네, 좀 재미있는 거는 지금 부산시의 어떤 뭐랄까요, 당면 과제가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자라는 건데, 부산 웹툰에서 그래도 어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기서는 좀 웹툰 작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만의 몫은 해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끼리는 그렇게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지방 작가님들도 계신데 부산에 가면 어떤 뭐 지원을 좀 얻을 수 있나 이런 걸 좀 관심 가지는 분도 되게 있어요.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시라요. 진짜 제가 저기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만큼 이렇게 끈끈하고 그리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웹툰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정말 만화가가 주인공인 이런 페스티벌로 이끌어내는 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들을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걸 더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한재 교수님께서 일단 말씀을 주신 김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웹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저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이런 어떤 좀 성공적인 웹툰 페스티벌을 좀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사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취약점으로 생각한다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최인수 작가님께서 좀 먼저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생각해도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전국 어느 페스티벌에 견접해도 참 특색 있고 그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또 작가들이 모두 이 행사에 관해서 약간의 주인의식, 뭐 부채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생각하고요. 시작은 뭐 조그만 어촌의 마을 축제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으쌰으쌰하는 기분들. 제 기억에는 첫 회 치르고 뭐 예를 들면 진흥원 분들, 뭐 감독님 막 눈물 흘리고 막 오바를 하더라고요. 저 왜 울고 있지 했는데 그 마음이 아마 이게 뭐랄까 어떤 메이저라든가 뭐 어떤 서울이라든가 중앙 못지않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어설프게라도 좀 해와서 좀 그랬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벌써 이러저러 하다가 5회까지 맞았는데 제가 그때 예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남정훈 총감독님은 정말 역할이 크셨거든요. 거의 뭐 개국 공신이었고 아마 제가 볼 때 모든 행사는 5회차 정도 되면은 관행에 관성에 좀 젖을 거고 그때쯤 행님은 쫓겨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벌써 진짜 5회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다크서클도 껴있고 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관심사는 아닐 거고, 지금까지 어째저째 작가님들의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뭐 강제적 재능 기부, 지금 또 정당한 대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면 모든 기업체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뭔가 팽창하려면 어떤 조직의 제대로 된 구성,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조금 미리 앞서서, 그러니까 총 1년 동안 이걸 준비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계산적으로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행사를 꾸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작은 오천 마을이 아니고 이제 부산이죠. 이제 부산에서 부산답게 부산 국제 웹툰 페스티벌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작가님들 지금도 저 의자에 모든 관객들이 다 차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코로나라서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시를 둘러다 보면은 지금 새로운 신진 작가님들의 그런 위치를 많이 찾아주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신진 작가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10대, 20대 이렇게 작가님들 모두 이제는 알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저도 신기하거든요. 옛날에는 누구누구 작가 거의 다 알았었어요. 모든 사람들 이름과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걸 알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모르는 20대 작가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좀 이어가자면, 지금 20대,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또 우리들이 또 하나의 기성세대가 되어 가고 있고, 꼰대가 되어 가고 있고, 말 잘 안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이 때 40, 50대, 저 같은 경우는 30대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어떤 좀 움직임을 제 나름대로는 새 운영진에서는 좀 시작하려고, 다음 그 운영진은 제발 20대나 30대 주축으로 해서 좀 말아먹어도 괜찮으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인수인계를 할 테니까 어떻게든 그쪽 세대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가 저는 우와 우리 조직 이러면서 어떤 소속감이 옛날보다 진하거나 끈끈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건 당연한 거고, 모든 소모임들 소조직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중앙 조직임내 이렇게 어떤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같이 있어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주고받네 정도면은 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 3년 정도 하고 탄핵 안 당하고 무사히 그 어떤 자리 내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조직이건 혹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 좀 강력한 리더십 같은 게 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형 따라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좀 선후배 관계, 그리고 어떤 그때 아직 작가들이 200명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조금 뭔가 어떤 우리끼리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끈끈하게 뭉쳐서, 이게 좀 다른 지역이나 혹은 타인이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 혹은 텃세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원도 굉장히 많아. 200명이 이제 넘어가는 숫자가 됐고, 아까 최인수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는 20대 어린 작가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꼰대가 되는데 두려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영석 전 대표님 때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를테면 출구 전략 같은 걸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이게 잘 넘겨지고 멋있게 단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필요 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작가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 어리신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만해야 안 되나, 인수? 형님, 우리 그만해야 안 돼요?
원래 모든 어른들이 나까지는 하고 이제 물려줄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럴까봐 항상 언제든 자유롭게 탄핵을 하시라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수하는 거 반드시 보시라. 그러니까 감시를 잘해달라 이 말이죠. 사실 정말 모양새 좋게 인수인계하고 박수 치면서 떠나고 이게 제일 좋은 모양새인데 인원이 커지면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 정도면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절반 정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운영진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 절반의 절반은 싫어할 것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좀 응원할 것이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뭐 평범한 조직의 선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사실 만화가들은 우리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나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근데 과연 20대 저기 친구들 같이 할 수 있겠죠? 내년에? 잘할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작가님들께서는 약간 꼰대 공포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되게 기회가 아직 안 돌아간 후배들 먼저 되게 챙겨주려고 하고 꼰대질 안 해요. 안 하고 잘 챙겨주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하셔야죠. 아직 30대신데. 그렇죠. 아직 5년밖에 벌써 안 됐는데요.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그쵸. 아니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웹툰 페스티벌이 1회만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회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있는 힘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했는데 1회가 너무 잘 되어 버려서 이제 2회가 이러면서 예,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너무 좋은 행사가 되어 버려서 어떤 작가 한두 명이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기회가 그간 좀 덜 갔던 작가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회를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현 연대 운영진 고민도 그건데요. 이제 저희 고민은 이렇다 하고 이제 어떤 뭐랄까 동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몇 년간 거칠 것 같은데요. 초장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약간의 서로 혼선은 있었지만 뭐 웹툰 어워즈의 성격 자체를 조금 더 신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각계각층의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분야나 멘토나 서포터들 우리 기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혹은 PD님들 그런 분들도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상금은 될 수 있으면 뉴스타 상을 더 늘려서라도 신인 쪽에 다 배분하고 위쪽이라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성세대 쪽은 명예만 뭐 고맙습니다 공로상 뭐 대상 주는데 상금을 안 주는 거죠. 실리는 밑에서 명분은 위에서 뭐 요런 의견이 운영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운영진의 의견은 연대 전체 의견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득을 해보고 또 안 되면 금방 후퇴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같이 돈 없는 기성세대는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가난한 위에 맞아. 김민기 작가님 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한번 그거 주식 얘기입니다. 예. 저희 지금 뭐 되게 분위기 좋은데 저는 좀 진지한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런 역할로 웹툰 산업협회 회장을 이게 앉혀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아까 20대 30대 작가분들끼리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가분들 간의 이렇게 세대 간 소통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제 작가분들과 기업 간의 소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큰 그 웹툰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상생이라는 공동의 키워드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좀 한 분씩 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번엔 진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상생이라. 근데 지금은 부산에 계신 작가님들도 각자 이제 다 수많은 다른 업체랑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는 구조거든요. 뭐 연대가 한 번에 뭉쳐가지고 연대랑 어떠한 한 업체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생은 뭐 지금도 뭐 못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못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다만 앞으로 조금 더 잘 되지 않은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진흥원의 요구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웹툰 페스티벌 같은 자리도 되게 괜찮은데 오늘도 비즈 미팅을 하기는 했거든요. 업체들하고 작가님들하고 했어요. 이제 신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자주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업체분들을 이렇게 뭐 소환이라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긴 좀 힘드니까 이런 비즈 미팅 자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생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기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우리 부산 만화연대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음으로 양으로 좀 업체들과의 관계랄까요? 업체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이 그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들 중에도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고 업체들 중에서도 진짜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작가들이 좀 대부분 보면 작가분들이 좀 업체 이러면 일단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뭔가 날 헤쳐먹으려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이게 시스템이고 이런 게 막 이런 어떤 약간의 선배들의 캠페인 같은 비슷한 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인식이 나아진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업체들, 회사들도 우리 부산의 작가들은 적어도 어떤 최소한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있는 작가들이다. 혹은 그래도 대화가 좀 된다. 저 사람들이 작품을 함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은 가지고 있는 작가분들이다라는 서로 간의 이미지를 계속 개선하고 가져나가기 위한 그동안은 좀 선배들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자리였다면 이제는 조금 대놓고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답변을 안 들었으면 아쉬웠을 것 같은 되게 공감 가는 그런 답변 주셨고요. 일단은 그 작가분들께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과 캠페인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인수 작가님, 오영석 작가님부터 먼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건너뛰는군요. 네, 원래 작가들이 상생과 소통을 잘 못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하고, 일단 뭐, 만약에 에이전시가 있다면 에이전시한테 스스로 떼주는 것 자체를 또 아까워하고. 그래서 이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배민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이제, 나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랑 직접 계약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작가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언제 기회가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웹툰산업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작가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모두가 좀 알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주 내려와서 좀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런 스킨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웹툰 산업협회에서 정보 제공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웹툰 산업협회가 그 산업협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 작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업에서 좀 잘못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교류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수 작가님께서도 말씀 주시죠. 예, 이런 주제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작가들 대상으로 제가 요 주제를 조금 가끔 특강하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필요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크게 나눴던 거는, 나눠서 보고 있는 거는 작가나 이제 창작계, 그 다음에 산업계, 그 다음에 교육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 요 정도로 나누고 있고, 그 나머지는 또 독자군들이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소통도 잘하고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작가들이 또
작품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도 하고 전직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다른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또는 글만 하거나 그림만 하거나 막 분업화돼 있고 하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많이 취합은 돼요, 지금은. 근데